수요 세미나를 시청하시는 치과의사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아간면 성형재건외과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김선종 교수입니다. 오늘 저희 학회의 소개에 대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대한아간면 성형재건외과학회의 역사, 그리고 대한아간면 외과학회에서 하고 있는 아카데믹 코र्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아간면 성형수술, 턱교정 수술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번 강연에서는 우리 대한아간면 성형재건외과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아간면 성형재건외과학회의 첫 번째 발걸음은 마침 60년 전인 1962년 11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당시에 오재인 선생님의 치과가 청량리에 있었는데, 그 청량리에 있는 치과에서 오재인 선생님께서 이러한 학회에 대한 상의를 하시면서 우리 아간면 성형외과학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모임을 갖게 되셨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주로 활동하셨던 선생님들께서는 정순경 선생님과 이열희 선생님, 그리고 민병일 선생님 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21년도에 우리 대한아간면 성형재건외과학회에서는 60년을 맞이해서 우리 학회의 60년사를 만들어서 책으로 출판한 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청량리에 있는 오재인 치과에서 모임을 갖던 그런 사진의 기록입니다. 우리 대한아간면 성형재건외과학회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인증 전문의 제도를 우리가 인정이라고 부르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90년도에 저희 대한아간면 성형재건외과학회 총회에서 발의된 바, 이러한 그런 그 학회 인정의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구강아간면 외과 의사들이 그 당시에는 전문의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학회 인정의 제도로서 우리의 전문 과목을 좀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우리 학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간면 성형재건외과 분야는 구강아간면 외과 분야 중에서도 특히 다양한 그 해부학적 지식과 또한 재건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임상 실습과 핸즈온 코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우리 학회의 이름을 대한아간면 성형외과학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서티피케이트에서 보시다시피 The Korean Academy of Maxillofacial Plastic Surgery,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의사협회에서 그 학회 중에 하나인 대한 성형외과학회보다도 우리가 역사가 더 깊은 학회입니다. 1962년에 만들어진 학회가 되겠죠. 참고로 대한구강아간면외과학회는 1961년도에 우리가 학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962년에 학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많은 학술 활동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고요. 지금 그림은 1981년도에 4월 달에 개최된 20차 정기총회 및 종합학술대회의 사진과 1981년 10월 8일 열린 특별 초청 학술 집담회, 국내 최초로 아마 해외 연재를 초청했던 그런 학술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슐레 교수님에게 특강을 마치고 감사패를 증정하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학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술지는 1978년 5월 30일에 첫 번째 저널 이슈가 퍼블리시 됐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학회가 점점 발전하면서 다양한 그 이름으로 이제 변경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데믹 저널이 처음에는 대한아간면 성형외과학회지에서
대한아간면 성형 재건외과 학회지로 바뀌었고 현재는 영문으로 퍼블리시가 되고 있는 MPRS로 변경이 돼서 우리나라 연구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임상가와 연구자들이 저희 MPRS 논문에 투고하기 시작을 했고 조만간에 아마 SCI 저널로서 등재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우리 대한아간면 성형 재건외과 학회 인정의 제도는 따라서 차츰차츰 그런 그 체계가 잡히기 시작을 해가지고 1991년도에 이러한 그 학술 인정의 제도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991년 이후로 우리 학회 인정의를 취득한 구강암면외과 의사들에게 인정의 자격증을 지금 그림과 같이 수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2022년 12월 10일 토요일에 대개 12월 그 두 번째 주 토요일 정도에 우리 학회 인정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 인정의 시험은 1차 시험은 필기 시험이고 2차 시험은 오럴 테스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3년 정도는 코비드 19 때문에 전부 리튼 테스트로 행해졌지만 올해부터는 또 다시 오럴 테스트를 추가함으로 해서 좀 더 학회 인정의로서의 그런 자격 퀄리파잉을 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대한아간면 성형 재건외과 학회 회장단의 임기는 2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도 2021년 11월에 학술대회를 마치고 평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제가 30대 학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있는 선생님들이 저와 같이 2년 동안 대한아간면 성형 재건외과 학회를 끌고 가고 있는 회장단의 임원진들입니다. 여기에 지금 안강민 총무이사님이 빠졌는데 이거 사진 촬영을 할 때 수술이 있어가지고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대한아간면 성형 재건외과 학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가 사체 여부 해부 연수회입니다. 이 사진은 2007년도에 행해졌던 그런 사진 그림인데 이런 사체 해부 연수회를 통해서 구강암면외과 전공의들과 또한 구강암면외과를 전공한 선생님들 중에서 이러한 해부 연수가 필요한 선생님들이 지원을 해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전공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2013년도부터 유치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10년째 가까이 해오고 있습니다. 이 구강암면외과 전공의가 처음 의국에 들어와서 물론 의국 나름대로의 오리엔테이션이 있지만 저희 학회에서는 대한구강암면외과 학회와 공동으로 이 신입 전공의들을 모두 모아서 신입 전공의들 간의 교류를 시작할 수 있게 하고 병원 각각의 특징을 서로 공유하면서 장단점을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한아간면 성형 재건외과 학회는 오래전부터 베트남이나 우즈베키스탄 등에 직접 클래프트 리벤 팔레이트 자선 수술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연례 행사로 행해지던 그런 프로그램 중 하나이고요. 지난 3년 동안은 코비드 19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고 올 11월에도 가지 못했으며 내년부터 다시 시행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아간면 성형 재건외과 학회에 많은 수술이나 재건 수술 등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세신경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미세수술 연수회를 오래전부터 만들어 왔습니다. 애초에 초창기에는 1982년도에 우리 구강암면외과 교수님들께서
정형외과 교수님들의 그런 연수회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배우는 입장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 대한구강아간면외과학회와 대한아간면성형재건외과학회 교수님들이 이 미세수술 연수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다른 과나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플라이해서 우리 미세수술 연수회의 그런 질적인 상승과 인기를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수술 연수회뿐만 아니라 저희 대한아간면성형재건외과학회는 2010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붐이 일었던 턱교정 수술에 대한 그 구강아간면외과 의사들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스메틱 워크샵 등을 새롭게 만들어서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핸즈온 코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 주제를 안면 미용을 위한 어떤 연수회 이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필러나 보톡스, 그 다음에 스레드 등을 이용해서 안면 거상 등을 하는 다양한 소프티슈 안면 수술을 구강외과 의사들이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턱 얼굴 미용 시술 연수회를 최근에 했었을 때 촬영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또한 턱 교정 수술에 대한 니즈를 또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난 그 박영욱 회장님 회기에서 턱교정 연구소를 개소해서 턱교정 연구소에서 그 턱교정 연수회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 아간면 외과 분야는 굉장히 메디컬 분야하고 겹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문제들을 많이 지금까지 행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1971년도에도 8월 달에 치과에서 무슨 클래프트 립 수술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메디컬 의협에서 이제 논쟁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난 바 있습니다. 클래프트 립 앤 팔레이트 수술도 치과 의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결이 났었죠. 이렇듯 메디컬과 겹치는 분야가 많은 우리 대한구강아간면외과와 그 아간면성형재건외과 분야에서는 늘 메디컬 파트하고의 그런 문제점들이 좀 신문에 보도된 바 있죠. 특히 1991년 5월 달에 있었던 부산 백병원에서의 그 성형외과 의사들의 치과 의사 폭행 사건 등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그 선생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치과 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한 이런 것들이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역시 치과 의사가 할 수 있는 시술이다 이렇게 판결이 난 바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 대한구강아간면외과학회와 대한아간면성형재건외과학회에서는 이런 아간면 수술에 대한 우리 치과 의사들의 그 시술 범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 치과 의사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기 위해서 현재 45개의 트레이닝 기관이 학회에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치과대학 병원과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이 구강아간면외과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아간면 성형재건외과 분야를 또 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의과하고의 겹치는 그런 의료 영역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대한아간면성형재건외과학회에서 좀 더 내실 있는 학술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학회에 관심이 있는 많은 치과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트레이닝 세미나나 아카데믹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스페셜 렉처나 핸즈온 코스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소개하면서 우리 학회를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말씀드려야 될 내용들이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학부 때 배운 내용들이긴 하지만 특히 턱교정 수술에서 오르소고나틱 서저리에서 한국에서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관점이나 역사적인 내용들을 한번 소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찾아보셔도 되겠지만 우리가 턱교정 수술에 대한 첫 번째 퍼블리케이션은 1963년도에 대한치과의사협회지에 발표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강호경 선생님께서 이제 발표한 논문이었는데 당시에 육군 대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대구에 있는 제1육군병원에서 많은 수술이 행해졌고 특히 거기에 민병일 선생님도 계셨고요. 강호경 선생님이 선임자였고 강호경 선생님께서 이 논문을 내셨는데 이 당시에는 오블리크 오스테오토미를 이용해서 주걱턱, 프로그나틱 맨디블을 갖고 있는 그 환자를 치료했던 그런 케이스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1963년도에 처음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술지로서는 이 1972년도에 역시 대한치과의사협회지에 민병일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L-shaped 오스테오토미 역시 프로그나시즘을 코렉션하기 위한 L-shaped 오스테오토미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퍼블리케이션 된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익스트라 오럴 어프로치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행해졌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그 기후가 열악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술을 그 당시에 했다는 것은 굉장히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고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저희들은 이 수술을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역시 1974년도에 대한치과의사협회지에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남일우 교수님께서 오블리크 오스테오토미를 이용한 어시메트리의 개선에 대해서 역시 발표를 하셨습니다. 실로 한 50여 년 전의 일인데 굉장히 이러한 수술을 했다는 것이 우리 대한아가면 성형재건외과 후배로서 자랑스럽고 되게 존경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민병일 선생님의 1975년 학술지, 당시만 해도 많은 논문이 이제 대한치과의사협회지에 논문으로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이건 역시 거대설의 환자에서 글로섹토미를 동반한 프로그나시즘 코렉션에 대해서 역시 논문을 쓰신 거고요. 연세대학교에서도 역시 대한치과의사협회지에 이희웅 교수님께서 오픈바이 코렉션에서 EVR로 구의 접근법을 이용한 버티컬 레이머스 오스테오토미를 이제 시행하고 발표를 한 바 있으십니다. 역시 윤중호 선생님께서 연세대학교 윤중호 선생님께서 이제 대한구강아간면 외과학회지 JKOMS에 1977년도에 역시 EVR로 버티컬 레이머스 오스테오토미를 또 발표해 주셨습니다. 윤중호 선생님은 1981년도에도 SSRO에 대해서 대한구강암면외과학회지에 발표한 바 있고 이러한 논문들은 제가 이제 대한치과의사협회지와 대한구강암면외과학회지 그 다음에 대한아간면 성형재건외과학회지를 전부 찾아보면서 발췌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대한아간면 성형재건외과학회지의 전신인 대한아간면 성형외과학회지에 1985년도에 실렸던 양성익 선생님께서 이제 제1저자로 발표하신 Simultaneous Maxillary Mandible Orthognathic Surgery, 이제 동시에 투조 서지를 했던 그런 케이스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단 원조 서저리를 주로 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Simultaneous 이런 말까지 쓰면서 투조 서저리를 했던 것을 이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대한아간면 성형재건외과학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60년 전 딱 지금 환갑을 맞이했지만 학회가 만들어졌고 50년 전부터 이러한 양악수술이나 아간면 성형수술을 해오면서 발표를 하고 또한 지난 2020년에는 제가 학술대회장을 맡아서 물론 온라인 학술대회였긴 했지만 아간면 성형재건외과 학회를 개최를 했었고요. 올해는 마침내 3년 만에 오프라인 페이스 투 페이스 대한아간면 성형재건외과 학회를 대구에서 건대근
경북대학교 치과병원장님이 학술대장을 맡아서 아주 성대하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해외 연자들도 많이 오셨고 해서 많은 구강아가면외과 학회 회원과 대한아가면성형재건외과 회원들이 서로 만나면서 즐겁게 학술대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대한아가면성형재건외과 학회 소개를 하면서 많은 치과의사 선생님들께서 우리 치과의사로서의 아가면 성형 재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 학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